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 CFO 안성욱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한 20분, 25분 동안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변화 또는 드라이버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좀 급격하게 최근 몇 년간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에서 메가존 클라우드는 어떠한 사업 모델들을 유지해 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산업 성장 또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사업 모델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오늘 IR 미팅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경제 활동, 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에서 이제 택시를 손을 흔들어 잡는 분들 찾기가 참 어렵죠. 가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에서 택시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잡고 있으면 되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3년, 5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이동수단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손을 흔든다, 전화를 해서 예약한다가 아니라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또는 사용자들은 그것들을 주문하는, 이용하는 방식 자체로 많이 바뀌다 보니 예전과 같은 실물 경제에서의 어떤 전화나 손을 흔든 행위가 아니라 데이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에게 더 빠르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까? 개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이러한 이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저희 주변에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조차도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먹는 방식도 같이 변하고 있죠. 저희 뭐 밀접하게 의식주 중에 식도 보면은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만 배달하는 방식, 식당을 예약하는 방식 자체도 예전과 같은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관여된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커머스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이베이, 쿠팡 이런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고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커머스 또는 뭐 식문화 그리고 이동수단 이런 저희 주변의 많은 경제활동들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 놓은 자료가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IDC에서 21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전 세계 GDP의 한 4분의 1 정도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었다는 이 2020년 얘기입니다. 2022년 수치, 예상치입니다만 보시면은 디지털 기반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DP의 한 절반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죠. 이런 그 경제활동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업들의 노력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 차트 보시면 20년에만 해도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IT 소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사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변화들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년에만 봐도 전통적인 IT 스pen딩보다 DX,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소비가 훨씬 낮았습니다만 22년이 되면 DX 전환을 위한 IT 스pen딩이 거의 전통적인 IT 스pen딩과 같아지는 시점이 되고요. 한 24년이 되면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저희 최근에 지난주에 뭐 AWS라던가 구글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등등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연간 성장률이 한 30% 가까운 수치들을 많이 대부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들의 연간 성장률이 이러한 DX 스pen딩의 성장률, 이게 연평균 한 20%대 되는 걸로 보이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저희의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들의 DX 변화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요인들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환경 하에서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희들은 기업 고객들을 위한 회사입니다. 저희 기업 고객들이 해당하는 특정 사업 분야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DX를 통해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협력하고 같이 운영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저희의 B2B 기업에서 저희의 미션으로 정의하고 여기 이 모델 하에서 사업 모델들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생긴 지는 뭐 오래됐습니다. 저희 이주한 창업자가 98년에 한 20살 때 만드신 회사입니다.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었죠.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에이전시, 플랫폼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지금 클라우드 산업의 시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약간 클라우드 산업에 좀 남들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빨리 좀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2009년에 구글 앱스토어의 첫 번째 파트너로 저희가 들어와서 구글과의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AWS와 첫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AWS가 아직 한국에 사무실이 없을 때 싱가포르의 아시아에 처음 진출해 있을 텐데 저희가 첫 번째 AWS 파트너로 저희가 AWS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사업이 메가존 안에서 사업부로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저희가 이 사업부를 분할해서 메가존 클라우드로 분할 설립을 하였고요. 분할 설립 직후에 시리즈 A 투자들을 받아서 500억 투자를 받아서 클라우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었고요. 1,600억 정도 외부 투자를 받았었고 이러한 그 투자를 가지고 저희가 AWS 사업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이나 구글 클라우드 쪽으로 확대해 나가서 멀티 클라우드의 기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2022년 두어 달 전인데요. 저희가 시리즈 C 투자를 마무리했고 외부 펀딩은 4,500억 원 투자를 유치했었고 이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들은 메가존 클라우드 안에 세 가지 사업 모델. 첫 번째는 이제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는 비즈니스 솔루션. 이 세 가지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외부 투자자에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업 모델들 그리고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시리즈 투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모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미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테크놀로지 플랫폼,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업 모델일 텐데요. 기존의 전통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자체 서버에 자체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거든요. 이러한 자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하여서 어떤 자산을 사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는 것들, 사용량만큼, 구독하는 만큼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원가라든가 생산성 측면에서의 베네핏들을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한 3년 전만 해도 저희 데이터 센터에 있던 것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물론 아직도 저희 사업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처음 클라우드 도입에서 보였던 모습이라면요. 두 번째는 자체 사일로로 떨어져 있던 데이터 센터에 떨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전부 올라가고 하나로 모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능해 시작했냐면요. 이런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상에 모여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많은 글로벌 사스 솔루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모여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AI라든가 머신러닝을 접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작업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 전통 산업에 있었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했던 아니면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이던 이러한 수요들은 기업들로부터 점점 요즘 크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다. 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산업, 신산업에 적용을 해 보겠다. 예전에는 신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개발자들을 모아서 1 년, 2년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또 개발자들 모으고 개발하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면 요즘에는 많은 비즈니스 펑션별로 이미 나와 있는 글로벌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스들. HR이다, 마케팅이다, 아니면 회계다, 인사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모아서 고객들이 쉽게 빠르게 원하는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 플랫폼, 약간 클라우드 전환의 인프라 같은 여기에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단순한 원가, 생산성 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 데이터 플랫폼. 찾아낸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이 부분들의 세 가지 플랫폼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저희의 사업 모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 모델들이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제공하는 오퍼라든가 서비스의 형태는 원타임으로 저희가 일회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들어와서 데이터를 사용한 인프라 사용 또는 데이터 솔루션들 사용 아니면 비즈니스 서비스 솔루션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리커링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량에 따른 매출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의 한 90% 이상은 구독형의 지속적인 리커링하는 레베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안정적으로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사업 모델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테크놀로지 플랫폼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사업 모델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 모델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아마 이게 저희 재무적인 결과로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타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커스텀 어퀴지션인데 그러니까 고객 획득할 때는 저희가 원타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존에 기업 활동하고 있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하는 퀴즈 처음 고객을 획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면요. 그다음에는 한번 마이그레이션 된 기업 고객들은 계속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서 저희의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박스가 제일 큰 것들은 저희 어떤 현재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적혀 있는데요. 한번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통해서 클라우드 이전이 되시고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에서 데이터 활용을 하시고 데이터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서브스크립션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신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 서브스크립션까지 연결되어서 결국은 플랫폼과 서비스와 어떤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또다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한 이런 솔루션들 사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하나로 묶어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다시 신사업을 진행하시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환경화에서 성장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체 과정에서 메가전 클라우드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들과 오퍼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기업 고객들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B2B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들의 어떤 특정 산업이나 어떤 특정 페이지에만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것이 좀 안정성 면에서 어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클라우드 산업을 시작했을 때는 주로 게이밍이라든가 디지털 네이티브 고객이 많았다고 보면은 최근 2-3년 사이에는 이커머스라든가 미디어 파이낸스라든가 뱅킹 파이낸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 제조업들도 같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저희 기업 고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이밍 테크놀로지 아니면 이런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저희 고객분들이 퍼져 있고요. 저희 전체 고객 수는 한 5천여 개 기업 고객들을 보유하고 이런 그 전체 산업에 이런 고객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이런 저희 고객사들의 성장, 그걸 통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저희 기업 고객들이 있다고 하면요. 저희 다른 한쪽에는 저희 협력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AWS 쪽, 아마존 웹 서비스 쪽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나 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 한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어떤 특정 솔루션들, 뭐 저희가 협력 솔루션이라든가 마케팅 솔루션, 뭐 세일즈포스다, 쥐라다, 슬랙이다, 젠데스크다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 회사들이 한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저희 기업 고객들이 이 협력사 한 군데 한 군데와 각각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구독하고 하는 것보다 저희 자체가 제공하는 어떤 통합 관리 솔루션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편의를 조금 더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위에 보시면 있는 하이퍼빌링 같은 또는 스페이스원 여러 멀티 클라우드 CSP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 고객들이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AWS를 통해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구글 GCP를 통해서 어떤 쪽의 데이터들을 어떤 CSP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스페이스원.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 솔루션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그 여러 가지 글로벌 사스 솔루션, 국내 사스 솔루션들 다 포함해서 이런 사스 솔루션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쓴 만큼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메가존의 솔루션, 메가존 파스라고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 고객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이제 글로벌 솔루션 회사들, 그 글로벌 인프라 회사들을 일주는 그리고 국내에 뛰어난 사스 솔루션 회사들이 쓰는 이런 고객 서비스들 다 묶어서 고객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오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기업 고객들이 저희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에드 부분인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지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규모로 아시아 1위 클라우드 MSP 회사입니다. 저희 지금 해외에 보면은 일본, 그리고 홍콩, 중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 해외 법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아시아 기업 고객들이 전 세계에서 사업 활동 하시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현지 고객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고객들을 확보해서 국내 솔루션 회사들도 그런 해외 고객들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고객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이토츠 상사 SI 자회사죠. 그 CTC 그룹 상장사고요. 시총 16조 되는 큰 SI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일본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업 고객, 일본에 있는 기업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저희의 클라우드 기술과 일본 JV 파트너인 CTC의 기업 고객 기반들 묶어서 저희가 일본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 고객들에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솔루션과 협력사들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해외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로 활용하고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던 두 가지 중에요. 그 산업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 왔는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재무적인 아니면 비즈니스 스냅샷의 어떤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매출 규모로 아시아에서 1위 클라우드 MSP 회사입니다. 그리고 고객 기반 약 5천여 개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도 한 해에도 1,000개 가까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오퍼링, 그러니까 글로벌 협력사들을 통해서 또 저희 자체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오퍼들의 숫자 100여 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 법인 포함해서 저희가 7개 도시 한 1,600명 이상의 메가족 클라우드 직원들, 개발 인력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저희가 한 15년부터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1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8,500억 정도, 8,460억 매출 달성했고요. 2015년에 한 25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한 7년 연평균 성장을 봤을 때 연 80% 가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0% 연평균 성장률을 이루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저희 고객 숫자들의 증가. 같은 기간 동안 15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숫자 증가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고객이 쓰시는 어떤 매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100이라는 매출을 하셨던 기업 고객이 올해 1년 후에 일으키는 매출의 성장률이 144, 102, 144로 성장하는 트렌드를 지난 7년간. 그래서 고객 성장과 이러한 저희가 아르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당 매출의 성장, 이 두 가지 효과의 성장으로 저희가 연평균 40% 성장을 보여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파이낸셜 스냅샷에 있었던 지표 중에 매출 부분입니다. 2015년에 250억 정도 매출이었고요. 작년에 아까 8,460억, 한 8,500억 정도 매출이었다고 보면 이 기간 7년간의 33배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연평균 한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연말 기준으로는 1.3조 정도 성장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트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매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자체보다 이 33배 성장을 가져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드라이버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커스터머 베이스가 보면은 동일 기간에 15배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한 300여 개 기업 고객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여 개 기업 고객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출이 33배라고 하면 15배 정도는 이런 고객 수의 성장으로 저희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는 지난 한 15년 이후에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하고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기업 고객들이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율이라고 하면 뭐 수치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소스에 따라서 적게는 6% 전환됐다. 많게는 10% 전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적게는 3, 40%, 많게는 한 50%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지털 전환율이 이렇게 초기인 상황에서 많은 기업 고객들이 DX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업 고객들의 성장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에 그 신규 고객들의 진입,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별 매출로 보았을 때요. 저희가 15년에 쓰던 고객당 매출액이 작년 보면은 한 2.7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규로 진입하는 고객들의 매출액은 당연히 초기니까 적다가 점점 성장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그 고객당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2.7배 성장하고 있고요. 2015년에 저희가 매출 1억 이상인 고객들이 20여 개사였다면 작년에는 매출 1억 이상인 고객들이 300여 기업 이상으로 늘고 있고요. 고객당 대형 고객의 성장 그리고 전체 고객의 평균 매출액도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이후로 7년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동일 기간 동안에 고객 수 성장, 매출 성장이 우리의 매출을 브레이크다운해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저희가 각 해당 연도별로 신규로 진입한 고객들의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호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많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들어왔던 하나의 그 색깔별로 그 층들이 있을 텐데요. 트렌치들이 있을 텐데 각 트렌치가 그 해당 연도에 신규로 매출을 발생한 기업들이 그 이후 연도에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들어왔던 기업 고객들이 2021년에 첫 해보다 더 많은 매출 성장 보여드리고 있고요. 2016년, 17년 다 동일합니다. 적게는
진입하고 7년, 뭐 6년, 5년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3배에서 6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균적으로 다 묶여서 저희 기업 고객들의 net revenue retention,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매출의 성장률, 쉽게 얘기했을 때 매년 44%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게 저희 중요한 지표고요. 여기서 저희가 보는 것은 단순히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사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저희 신규 고객이 되시면은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탈을 하는 경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계속 지속적으로 머무르시면서 동일한 오퍼들에 있어서 매출을 올려주시고 계시고 또 다른 솔루션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여드릴 수 있는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만족과 고객을 통한 기업의 성장 측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직 뭐 시장 초기다 보니까요. 앞으로 클라우드 또는 DX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건 더 넓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스 솔루션의 개수가 한 4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국내는 아직 전화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객도 많지만 5개, 10개 정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추정하는 수치입니다. 어떤 소스 자체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DX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쓰는 숫자가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한 25분 동안 저희가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 향후 5년, 10년 놓고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는 지금 아직 초기입니다. 초기지만 지난 저희가 한 7년간 사업을 해왔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무엇이고, 메가존 클라우드의 미션이 무엇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업 모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업 고객들이 DX 환경화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업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리 기업 성장을 통해서 국내 여러 파트너들, CSP 파트너들이니까 글로벌 국내의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돕는 협력사들과 고객사들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가운데 플랫폼으로서 기업 고객들을 돕는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